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함께 은행 텔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차분하게 잘 달려오고 계시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1과목이 텔러 기본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1과목이 총 이제 4편으로 4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는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고객과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고객들의 어떤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지 그 기업의 그 위상에도 즉 명성에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게 리스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또 고객,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새 기업의 고객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또 해킹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우리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직원들과의 문제, 고객과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그런 거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자, 1과목 텔러 기본 지식의 마지막 편,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 자, 내부 통제 제도. 내부 통제는 뭐냐면 우리 저걸 생각하시면 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학교다. 이런 회사가 아니고 이제 학교라고 보시면 학교에는 그 교직원과 누가 있습니까? 주가 학생이죠.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이 있을 때 이 학생들이 자기가 맡은 본분을 제대로 하고 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내부 통제 기준, 즉 학교에서는 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겁니다. 그런데 그 교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내부 통제의 수단으로서는 우리나라 IMF 경제위기 이전, IMF 경제위기 2008년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약관 규제 제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리고 약관 규제 제도도 사실은 내부 통제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명함 내미기가 좀 창피해요. 창피할 정도로 어쨌든 그래도 약간 규제 제도도 약간은 내부 통제 수단으로 사용됐다. 어쨌든 요 전에는 이것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겪었죠? 2008년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사회이사제도도 도입했고요.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고요. 준법감신이라는 것도 도입하고 그 밖에 선진화된 각종 리스크 관리 제도를 다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위험을 경험했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안 되죠. 위험을 크게 겪었는데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2008년이라고 했나요?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랑 헷갈렸습니다. 이거 이러고 지나갔으면 나중에 촬영 다시 할 뻔했네. 우리 IMF 경제위기는 1997년 그리고 98년 요때죠?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요 전체가 다 이게 뭐다? 내부 통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했던 거다. 근데 요 전에는 이것밖에 없었다. 나중에 생긴 거다, 이게. 자, 내부 통제 왜 할까요? 왜? 이렇게 위험 관리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통제를 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우리 기본서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영업활동할 때 좀 효율성을 달성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목적으로 내부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정보 목적입니다. 기업의 재무나 경영 정보에 신뢰성을 준다. 자, 내부 통제가 잘 돼 있으면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각종 경영 정보 이런 것들을 투자자한테 제공했을 때 투자자들이 그걸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사가 내놓는 자료는 이거 분식 아니야? 뭔가 의심스러운 논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통제를 하면 이런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 완전성을 갖게끔 하고, 그리고 정보를 필요할 때 제때 제공하고, 이런 목적으로 내부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 목적으로. 그 다음에 준법 목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내부 통제는 준법,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컴플라이언스. 즉, 왜 교칙을 만듭니까? 학생들이 교칙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긋나니까 그거 어긋나게 하지 마라. 내부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관련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정책, 이런 거 지킬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내부 통제의 목적이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 통제의 목적입니다. 그럼 내부 통제 운영 주체는 누구냐? 내부 통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이제 다양한 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건 각종 운영 주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주체가 무슨 일을 책임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자, 회사는 항상 이사회,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가 가장 주식회사의 가장 최고 위에 있죠.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최종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가 최종 책임. 그래서 최종 책임이라는 이런 거 말이 딱 등장하면 이건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게 바로 이사회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들은 이사회가에서 딱 승인한 이런 사업 전략이라든지 정책을 집행한다는 게 발로 뛰고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CEO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 전략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 경영진의 역할이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유지 운영 책임입니다. 여기는 최종 책임이지만 이거를 실제 집행하고 운영하는 책임은 경영진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지휘 통제, 최종 책임 이런 책임이 있지만 여기는 경영진은 운영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이런 책임이에요. 그래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감사위원회는. 그래서 경영진이 내부 통제 제도를 적절하게 얘가 운영하니까 운영하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자꾸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및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얘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게 좀 미비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사에다 올리는 거죠. 이런 역할이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준법감신. 준법감신은 자, 내부 통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준법, 즉 직원들이 이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뭔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람이 필요해요. 학교도 교칙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잖아요. 교칙을 지키고 안 지키는지 그걸 감시하고 적발하고 이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선도부 선생님이잖아요. 선도부장 선생님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부 통제 그거 잘하는지 보는 게 바로 누굽니까? 준법 감시라는 걸 하나 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준법 감시는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그걸 여기다 감사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상법에는요, 감사위원회의 임의적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가 없다. 즉 이게 뭐냐면 상법에서는요, 감사냐 감사위원회냐 요 두 개를 이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면 감사, 즉 상근 항상 거기에 근무하는 감사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되면 감사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